볼턴의 이 폭로, 한국 관련 전문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자, 판문점 해동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트럼프는 5월 말에 일본을 방문했죠. 일본 아마 천황 즉위식 문제일 겁니다. 그때 트럼프는 북에 일련의 미사일 발사, 짧은 걸 자꾸 쐈죠. 중시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다른 시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동 기자회견 때 트럼프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했지만 아베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미일 간의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이는 미일이 북한 문제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사실이다라고 볼턴은 썼고요. 트럼프와 가장 친한 인물이 골프 친구인 아베, 이후에 이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가장 친한 인물로 등장했는데, 아베는 지속적으로 북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으며 북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제재 때문에 북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므로 개의치 않는다. 여기서 트럼프의 미사일은 ICBM만 이야기하지 짧은 거는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북이 1개 이상의 핵시설을 철폐하고 미국과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아울러 북은 트럼프 자기는 좋아하지만은 펜스, 볼턴, 폼페이오는 싫어한다고 웃었다는 거예요. 아베는 따라 웃었지만은 영 불편한 표정이었다고 이야기가 지금 볼턴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이 G20 그 다음 달 6월 28일 날 일본에서 또 열렸죠. 트럼프가 5월 말 6월 말에 두 번이나 일본에 갔지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메르켈에게 김정은이 어떻게 다시 협상을 시작할지 모른다며 본인이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미 대표단들이 전부 처음으로 판문점 해동에 대해서 듣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별도의 라인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라인에는 문이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따라 붙겠다 이야기는 안 하고 트럼프 보고 자꾸 북한하고 만나라고 이렇게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6월 29일 트럼프는 김정은과 해동을 제안하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건 트위터는 형식이고 이미 다른 라인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됐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 극적인 걸 제안했던 문재인의 시각이 반영됐을 거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트럼프 사위와 딸이 지금 미국에 개입하고 있다, 여러가지 정치적인 일에 무한정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폭로됐는데요. 아마 이런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도 남측 정부와 관계에서 딸과 사이가 일정하게 역할을 했을 거라 보이고, 판문점에서 열린 회동에도 딸 사이가 갔지요. 자, 그래서 볼턴과 폼페이오는 이 회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실무회담도 한 번 안 하고 트럼프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면 뭐 하겠느냐. 그런데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나 공식 초청장은 없다라는 북측 답변을 접한 후에 이미 공식 초청장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말로만 지금 들은 이후에 북을 초청한다고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문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기를 바랬는데 문은 필사적으로 3자 회동을 만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 갔다가 서울에 와서 문하고 만났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볼턴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해동 자체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문 때문에 깽판이 되지 않을까 슬쩍 기대도 해봤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울서 열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문에게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후 자기가 만나고 싶다 해놓고는 김정은이 만나고 싶다, 이 세 명은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속여요. 그래서 문이 좋게 비칠 수 있도록 DMZ에 문이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의 회의 때 트럼프 언급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 폼페이오가 개입해서 이거는 미국과 북한이 양자 해동으로 만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볼턴도 그렇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해동이 성사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전혀 문을 데려가지 않기로 미국 내부의 회의에서 결정해놓고 또 문한테 니도 따라갈래?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동을 성사시키는 것이며, 그러나 본인이 김정은이 남한 영토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일 것이라며 김정은을 맞이한 후에 트럼프에게 인계하고 떠나겠다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가 없는데 김정은이 남한 영토로 들어오는 것은 좀 모양이 이상하니까 지가 김정은을 데려다가 트럼프한테 붙여주고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폼페이오는 문재인의 아이디어를 북측에 회담 전날 밤에 제안했는데 북이 거절을 했다는, 그때 북이 3일 동안 7번인가 8번인가 좌우가 문은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문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북측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에게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경호팀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문에게 서울에서 자신을 DMZ로 배웅을 하고, 그리고 판문점 해동 후에 오산의 공군기지에서 니하고 내하고 다시 만나자. 그런데 문은 DMZ 내에 그 미군 초속, 경비 초소까지 동행하겠다면서 그 다음에 뭘 할지는 그때 가서 보자, 요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오찬 6월 30일 날 점심 회담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이 안전 보장을 원한다 말했고, 트럼프는 미국만이 이를 해줄 수 있다 답을 했어요. 자, 트럼프는 트위터로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대해 다른 이들이 생각지 못한 방식이라고 하고, 문은 트럼프에게 한국이 김정은과 한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것은 노동당 본부에 있고 김정은이 이 남북 정상 한라인에 간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전날에는 주말에는 아예 작동을 안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턴은 동맹국가의 방위비 분담 산출 공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는데 미군 주둔 비용 산출은 미 국방부에서 핵기술 조작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만족시킬 만한 방위비 분담 수준은 트럼프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50억 불 이야기했는가? 그냥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국무부와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트럼프는 이 문제를 지적할 때 국방부 국무부에다가 지금 압박을 했고, 그 국방부 국무부는 지연작전이나 거부 전략으로 계속 대응해왔다는 겁니다. 작년 7월 내가 한국에 왔을 때, 볼턴이 7월 달에 방한했을 때 주한미 대사 관저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및 연합 연습 훈련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 심각함이 좀 있다고 설명을 상세하게 했는데, 해리스 대사나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사나 여기 사령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트럼프가 그러니까 완강한 입장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이나 발언은, 트럼프는 다자안보 개념을 거부하고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은 미군의 소요 비용에 더한 비용 보전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것이 코스트 플러스 50%, 즉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라면 50%는 이익금으로 더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사꾼도 아니고 미군을 보내놓고 50%를 더 내놔라,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코스트 플러스 50%라는 게 원색적이라는 참모의 만류에 공정한 부담, 소요 비용의 공정하고 완전한 보전 등의 표현으로 다소 완화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각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를
가장 위협적인 협상 카드로 인식하고 참모들 보고 그걸 써먹으라 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안보 상황,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잘 활용해서 협상의 우위를 갖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볼턴이 방일 방안 결과를 보고하자 트럼프는 일본은 80억 불, 한국은 50억 불을 받아내기 위해 미군 철수로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볼턴 너를 아주 강력한 협상 위치에 있게 해줄 거라고 볼턴한테 강조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설명을 듣던 트럼프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상기하며 이를 활용하도록 언급하고, 자, 이때가 바로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아프간 관련 설명을 받던 트럼프는 한미 연합 훈련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를 했다고 하며,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과 연계하며 50억 불을 한국에서 받아내지 못하면 한국에서 나와야 된다, 무역으로 380억 불을 이미 손해를 보는데 철수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언급 시에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타 동맹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은 인정하나 이를 방위비 분담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는 인식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GDP 대비 2.4%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자꾸 강조하자 트럼프는 독일, 일본도 한국과 같은 상황이나 그들은 북한의 위협 같은데 직면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 이야기가 안 나왔다라고 주로 우리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한미 정상 간의 방위비 분담 논의 내용이 이제 공개됩니다. 작년 4월 달에 백악관의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문재인이 하노이가 깨졌으니까 급히 또 미국으로 가서 5월달, 6월달에 트럼프가 일본에 올 때 한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요. 트럼프는 주한미군 소요 비용을 50억 불로 설명하고, 동시에 무역에서 미국이 연간 지금 40억 불의 적자를 보고, 동시에 무역에서 미국이 연간 400억 불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 방위비 인상에 상당히 올리는데 다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보호 비용이 5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국이 미국의 보호로 논의 중에 다시 한국 보호 비용이 5조 달러라고 미국이 트럼프가 뻥을 치면서 언급하고, 한국이 미국의 보호로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너네들이 50억 불을 못 내냐,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한 모양입니다. 한국은 상당한 국방비 지출 및 기여 부문을 설명했는데,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토지가 무상 공여인지 미국 측이 임대료를 내는지도 물었다고 합니다. 볼턴은 이 수치와 관련해서 일관성이 없음을 책에서 설명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국방부 브리핑 중 트럼프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하며 본인이 2018년에 5억 불을 더 받아내었다고 기쁘게 언급한다 말을 했는데, 브리핑실 내에 다른 관료는 실제로 인상된 금액은 7,500만 불이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수치 개념이 없이 막 질러대는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자, 볼턴이 2019년 6월 방한했을 때 무역 불균형 문제, 즉 어떨 때는 200억 불이라 했다가 어떨 때는 380억 불이라 했다가 수치가 혼용되는 것을 상기시키며, 일부 사람들이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 부과로 한국에게 보복하자고 건의하는 것을 문재인과의 우리의 친분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한국 보호 명목으로
미군이 40억 불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본인은 이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했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문제를 자기 선거 공약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위협을 언급하고 주한미군 철수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미군 철수를 여러 번을 언급을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국 기업에 대미 투자를 할 것이고 한국의 직간접 지원 및 한국의 미군 주도 전쟁 참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책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한일 관계가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일본을 방문해서 야치 안보국장을 만났을 때 야치 국장은 한일 관계 설명을 했는데 문이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부정하고 이제 이게 이 한국이 전범 기업을 압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문제 생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한일 기본 조약은 양자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보상 문제를 마무리한 조약인데 야치 국장 본인이 보았을 때 한일 협력은 동북아에서 매우 중요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데 한국의 대일 강경 정책으로 일본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다. 일본은 1965년 기본 조약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한국과의 65년에 합의한 조약이 부정된다면 북한과 유사한 조약을 맺지도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지소미아 문제를 이제 언급하며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양자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직접 연계가 되어 있는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저해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 갔다가 다시 볼턴이 서울로 왔는데 정의용과 협의를 했는데 정의용은 65년 기본 조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만 법원이 판결한 부분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의용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크게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턴은 7월 달에 한 달간 서로 말하지 말고 현상 동결하자라고 제안했고 한국은 긍정적 반응이었으나 일본은 일본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재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볼턴의 이 회고록에 나오는 한국 관련 내용의 전부입니다. 아마 이것 외에 다른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전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국민들을 속여왔고 이 문 정권이 대북 관계를 가지고 이 쇼를 하려고 안절부절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을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좀 들어보시면서요 문 정권의 이 수준을 좀 평가하고요 그동안의 비핵화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 실제 내막은 달랐는지를 충분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